잠깐만요. 이건 꼭 얘기합시다.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이어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 주신 부분이었는데, 부천시에는 부천 도시공사를 비롯한 이제 6개 산하기관의 예산이 무려 1,600억에 달한다. 라는 말씀을 한번 주신 바 있었거든요. 네. 시청 본청에서는 사실 예산 실링제, 아까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, 예산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는데, 정작 이 막대한 산하기관의 예산들은 잘 통제되고 있는가. 특히 이런 산하기관에도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시청 부서와 겹치는 중복 업무 관련된 문제,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도 잘 관리하면 세금을 좀 크게 아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분야이긴 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부천 도시공사에다가 6개 출자 출연 기관이 네. 있고, 뭐 협력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산하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각자의 고유기능들이 있고, 뭐 필요한 일들인데, 이제 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프리즘으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때는 적어도 제가 경험을 했던 시기하고 지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네.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불용 예산 문제는 있을 거예요. 지금도 여전히. 제가 볼 네. 때는 그때의 경험을 되돌려 보면 네. 예를 들어 모 기관에 갔는데 아까 우리가 부천시청의 본청 얘기를 좀 했지만 전년도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 잡혔단 말이에요. 근데 쓰고 나서 45억만 썼어. 5억이 이제 남았죠. 네네.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당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. 원칙적으로는 그걸 반납해야 돼, 시청에. 불용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안 반납했어, 보니까. 네. 네. 그거를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또 써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억을 받아서 45억을 쓰고 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규정은 5억을 반납하게 돼 반납해야 있어요. 되는 거. 네네. 근데 다음에 또 50억 받아. 그래서 또 네. 46억 써, 이번에. 네. 4억이 남아. 또 남았네요. 그럼 네. 5 플러스 4에서 9억이 남잖아요. 네네. 그걸 자기들이 써.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으면 맞는데 네.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남은 잔액은 순세계 이익영업금이라 그래요. 세입의 세출을 네. 뺀 금액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이제 다음 연도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쓰는 건데 네. 거기는 뭐 산하기관 그때 이제 산하기관 표현 요즘 잘 안 쓸 거예요. 뭐 하부기관 네. 같다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협력기관이고 협력기관. 규정에 분명히 반납하라고 한 돈을 안 쓰고 있길래 왜 반납을 안 했냐 그랬더니 아이 남겨 쓴 돈이니까 뭐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된다. 시 입장에서는 5억, 10억이 다 피 같은 시민들이 혈세에서 나온 진짜 네. 말 그대로 돈인데 네. 그게 왜 남았는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보니 불용의 이유가 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었으면 이해가 갈 텐데 그게 네.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다 반납 조치를 시켰죠. 그런 거야말로 정말 이제 그렇게 쓰다 남았으면 다음에 45억으로 줄였어야지.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도 잘못한 거예요. 그렇죠? 50억 줘가지고 45억 남았으면 다음엔 45억 줘야지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다른 뭐 물가 네네. 변동이라든가 계획의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. 근데 그냥 또 관행적으로 50억 줘. 이게 시사하는 바가 혹시나 지금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. 예, 지금도 의뢰 그냥 그렇게 나가는 돈, 들어오는 돈 뭐 다 그때 비슷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도시개발 기능이 생겨가지고 예산도 늘고 뭐 시에서 크게 출자도 하고 그랬어요. 그 부천에 또 도시 재생을 위해서 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. 근데 거기가 이제 대행 사업이라고 그래요. 뭐 주차장 관리라든가 뭐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기능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대행 사업 소위 얘기한 그건 이제 부천시만 있는 게 어디다 있는 겁니다. 그거를 시에서 돈을 줘서 대행 사업비라고 합니다. 그거를 받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해요.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대행 사업비 쪽에 혹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네. 분명히 확인해봐야. 거기는 직원도 많은 조직이에요. 그럼 거기에 혹시 뭐 이제 재정이 낭비되고 요인들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. 같은 맥락에서 규모는 그보다 작지만 부천산업진흥원, 네. 또 부천문화재단, 한국만화영상진흥원, 또 여성청소년재단, 장학재단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. 네네. 규모상으로는. 뭐 아트센터, 뭐 최근에 들어온 그런 데들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알고 있는 건 1,600억이잖아요. 네네.
거기 혹시 뭐 160억이라도 아니면 50억이라도 절감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제 그런 네.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, 중복 업무가 있다는 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은 부천시청 내에는 감독부서라고 그래요. 네. 해당 기관들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감독하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모 기관의 불용 예산에 이거 남았습니다를 보고받고 상급자한테 기한하는 담당 공무원들이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야지. 부천시가 이런 상황이면 네. 꼭 비단 감사, 뭐 자체 감사든 또는 외부 기관의 감사에서 그런 게 적발되지 말고 네. 미리미리 잘 살펴야 된다. 그런 맥락이고요.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 당시 있었던 소위 협력기관, 출자 출연기관을 보통 두세 번씩 다 감사를 해봤단 말이에요. 네. 한 2주간에 걸쳐서. 물론 감사라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역시 환영은 못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, 진짜 시설관리공단, 뭐 만화영상진흥원, 산업진흥원의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들, 거기 속해 있는 직원분들의 애환, 네. 뭐 임원들의 어떤 입장, 또 그 안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예산 물길의 어떤 흐름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. 그래서 진짜 그때는 뭐 그쪽 소속된 분들은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맨날 개선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. 근데 개선할 게 좀 꽤 있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래서 그때 거기에 예산 낭비 요인들 많이 확인해가지고 신고 네. 반납시키고 했던 기억들이 있고,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어요, 그분들 입장. 그것도 채워줘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가 또 노동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개선도 됐고도 했지만,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발견됐던 비효율이나 재정 낭비 요인들이 잠재돼 있을 거다. 어떤 부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느냐는 사실은 부천시청의 내부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. 제가 그때 네. 당시 했던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고생하셨던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과 함께 했던 점검 과제들이 다 있습니다. 아마 지금 자체감사부서에서 그것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, 근데 어떤 분이 부천시장이 되시든지 간에 재정이익 국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원망을 듣더라도 한번 구조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. 프로세스는 있어요. 뭐 경영 진단을 한다, 뭐 산하기관, 협력기관에 대해서 뭐 내부를 점검해서 올리고 막 이러는데, 네. 제가 적어도 그 당시에 팔을 걷어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효성이 없더라고 별로.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. 어떤 분이 이제 그 시의 행정을 맡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재정위기 국면에 이 세출 예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